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37분. 이번 동영상은 최저가 모드? 네, 최저가 모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관찰을 해보세요. 자, 이 봉은 분기봉이에요. 분기봉. 분기봉은 3개월 기준입니다. 3개월을 하나의 봉으로 만든 거예요. 제일 먼저 보실 내용은 닷컴 버블 당시의 나스닥 100지수의 흐름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종가가 제일 높고요.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낮아요. 자, 종가 투자 심리대로 보면 쭉 내려가서 여기가 바닥이죠. 그러면 여기에 바닥이 있어야 돼요. 응? 여기에 바닥이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죠? 종가의 바닥은 여기에요. 오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닷컴 버블 지났죠? 이제 리먼 브로더스를 보겠습니다. 리먼 브로더스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바닥의 높이가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아요. 바닥의 높이가. 그럼 그 중에 바닥이 있으면 돼요. 자, 여기가 바닥이죠? 예. 그러니까 오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러면 그냥 여기가 저점이면 되는 거예요. A. 그죠? 근데 여기가 고점인데 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예, 닷컴 버블 당시에는 저점이 딱 한 자리야. 한 자리. 그러니까 저점이 와야 되는, 종가상 저점이 와야 되는 자리는 딱 2번인데 리먼 브로더스 때는 구간으로 나타나요. 구간으로. 그러면 이 구간 안에 종가 중에 제일 낮은 게 있으면 돼요. 여기 B. 그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랑 그 다음에 리먼 브로더스 때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 않는 조건은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예?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보이시죠? 예? 거래량이 위로 올라온다고. 그러면 오류가 잘 안 생겨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류가 적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가 꼭지예요. 예? 여기가 꼭지라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까지가 바닥이죠. 근데 잘 보세요. 예, 올라가죠. 거래량을 보세요. 밑에서 놀지. 위로 안 올라오잖아요. 아래쪽에서 돈다고. 이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도 일어나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동일한 현상입니다. 거래량이 밑에 깔려요. 그러면 안 내려오고 오히려 위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서는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계속 밑에 있으면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위로 올라와야, 예? 거래량이 위로 올라와야 오류가 안 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럼 지금 상태를 볼게요. 지금 상태를 보시면, 예, 지금 여기가 꼭지잖아요. 여기가 꼭지고 여기도 똑같은 횡보 방식이에요. 구간으로 나타나. 구간으로. 그죠? 구간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오류가 이제 생긴 거죠. 응? 오류가 생긴 거라고. 그럼 목표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지금 목표로 하는 자리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래량이 필요하죠. 예? 거래량이 필요하다고요.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깔리면 안 돼. 예. 위쪽에 있어요. 자, 지금이 어디 위치에 있냐가 중요해요. 여기 닷컴버블, 그 다음에 리먼 브로더스, 이 두 개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오류가 생긴 건 2013년도랑 2017년도예요. 예? 근데 그때의 흐름은 거래량이 맨 아래쪽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2013년이나 2017년은 종가 투자 심도랑 거래량이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긴 만났죠. 리먼 때도 만났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도 만났고, 지금도 만났어요. 그럼 지금 확률상, 예, 여기, 또는 여기랑 가깝죠. 예. 근데 지금 최저가 모드가 이미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시작된 거야.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안에, 예, 가장 낮은 종가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매수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아니에요. 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면 종가를 상승시켰어야 돼요. 근데 종가를 하락시켜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구조는, 예, 나스닥 100 지수도 최저가 모드의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비단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리먼 브로더스 때 모습이잖아요. 거래량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거래량 올라온 적이 없어. 그럼 이런 자리는 오류가 난다고요. 지금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최저가 모드가 떴죠? 여기 최저가 모드가 떴기 때문에 얘는 작년 저점을 붕괴하는 그런 구조를, 예,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일단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100 지수, 다우 지수 다 똑같이 그렸죠.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동일하게 그런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거래량 정보가 없어요. 거래량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날지 오류가 나지 않을지는, 예,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발생했다는 거고, 똑같이 S&P 지수도 지금, 예,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거래량이 터진 자리, 그죠? 예, 여기도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거래량이 안정적인 편이에요. S&P는 과거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과거에는 뭐 난리 쳤었어요. 근데 지금은 S&P는 좀 안정적이고, 나스닥 100이나, 예, 다우는, 예, 약간 불안전한 모습이에요. 여기는 이미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100은 아예 거래량이 위쪽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대세 상승장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예? 대세 상승장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고, 이게 지금 비단 우리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모든 지수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죠? 이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근데 코스피 200 지수 봤는데 똑같잖아요, 구조가. 이 구조가 단순하게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우 지수, S&P 지수 똑같은 구조잖아요. 예. 이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예? 전부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하고 2분기만 봤을 때는 어쨌든 상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다면, 이제 3분기를 지나면서, 예, 거의 힘이 소진되어서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은, 예,
만약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장년 저점을 충분히 붕괴할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절호의 매수 찬스냐? 그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수 찬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절대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방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지금 매수 찬스고 연말에 환율이 1150원 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간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차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 음봉, 분기봉의 음봉의 고가를 못 넘으면 거의 확률상 저는 작년 저점까지는 개방됐다고 봐요. 여기서 상승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고점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분기봉의 고가를 넘어서 상승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이 3분기의 고가를 넘지 않고 위로 가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 3분기 고가를 못 넘으면 윗꼬리를 그리러 가는 거고, 그리고 결국 이제 저점을 깨면 종가뿐만 아니라 저가도 최저가 모드의 구조를 가져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년 저점까지 1차적으로 개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작년 저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10월이냐, 11월이냐, 12월이냐에 따라 완전히 분석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10월에 만약에 작년 저점에 도달한다. 그럼 목표가는 코로나 저점까지 개방이 되는 거고요. 코로나 저점까지 개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월 달에 하락해가지고 작년 저점을 붕괴한다라는 건 올해 안에 코로나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12월까지 12월까지 작년 저점을 붕괴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올해는 작년 저점까지가 목표이구나 라고 일단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12월이 됐는데 작년 저점까지 못 갔어. 그러면 남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더 있어요. 우리나라는 4분기까지지만 미국은 내년 2분기까지예요. 그러니까 9개월의 시간이 아직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올해 내에 작년 저점을 깨지 못했다고 해서 바닥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2분기가 더 있어요. 그러면 내년 1분기에 4분기 저가를 깨면 다시 작년 저점까지의 그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로 가려면 3분기 고가를 넘어야 되고요. 3분기 고가를 넘어야 되고, 3분기 고가를 넘지 않는 이상은 작년 저점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작년 저점을 갈 건데 매도를 할 거냐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것과 작년 저점을 가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에 고가를 넘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하방을 본 게 틀린 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음봉의 시가를 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음봉의 시가. 그러니까 9월 달에 시가 위 있죠? 여기를 노리는 게 원래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제 매도자에게 적합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버스를 사고 싶어. 작년 저점까지 간다고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럼 하방을 잡아볼래. 내려간다니까 하방 잡아야지. 곧버스를 매수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고 10월달 시작하자마자 곧버스를 싹 샀더니 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속았구나. 이게 지금 하락이 아니고 상승인데 내가 완전하게 속았네 하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손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절하니까 다시 또 지수가 빠져요. 그래서 저라면 시가 위를 노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거 시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이제 하락하기 좋은 거죠.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보시면 어쨌든 이제 전략을 세우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겨.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이 조급해가지고, 보세요. 여기 십자봉 보이죠? 여기 십자봉 있죠? 자, 여기 저가 깬 양봉 있죠? 저가 깬 양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1번, 2번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고점에서 음봉. 고점에서 음봉. 예, 이게 고점 음봉이에요. 예, 이게 고점 음봉이고. 그 다음 봉은 뭐예요? 저가 깬 음봉이죠. 어? 저가 깬 음봉. 얘도 저가 깬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 깬 음봉까지는 간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시가 맞고 뚫어진 장대 음봉이잖아요. 예? 이게 자리 나올 자리 요거라고 요 자리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락할 거면 시가까지는 올라오는 게 정상이라고. 왜냐? 윗꼬리는 있어야지. 예? 분기봉도 윗꼬리가 필요하고 월봉도 윗꼬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그리기 위한 기술적 반등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하방을 노리시더라도 10월 초에는 상승이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상승이 안 오고 그냥 쏟아졌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 반등 안 오고 그냥 쏟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 능력으로는 캐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제 능력으로는 캐치가 안 되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윗꼬리를 그려야 된다. 분기봉이든 그 다음에 월봉이든 윗꼬리를 그려야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하락할 거면 기술적 반등을 주고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보통 기술적 반등을 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시가, 상단선. 그러니까 만약에 상단선까지 안 갈 거면 보통 시가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끌어당겨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 9월달 시가까지의 반등은 고려하시고 그 위에서 하방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하방이 아니라면 3분기 고가를 넘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9월에 시가 정도에서 고가를 찍고 다시 내려와서 3분기에 저가를 깨면 이제 작년 저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잘하면 그런 찬스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